2024년도 12월 8일 오후 약 3시 정도의 시간입니다. 자, 1, 2, 3, 1월 3일 내란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의 의원실에서 이렇게 이쁘게 그림들을 그려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란을 일으키고 나면 그 반란 수괴, 내란의 수괴는 사형 또는 총살, 그리고 조금 약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에 처하게 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바로 총살이죠. 그리고 이 새끼들, 요 국무회의에서 곧 계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요? 극적 이지랄 처했던 새끼들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필요하다. 다 죽여버려야 되는 애들인 거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시행을 한 이런 애들은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뭐 7년 이상, 뭐 5년 이상 이 정도를 시키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계엄령 해제를 요청할 때 그 방조했었던 조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같이 이들과 함께 사형을 시키거나 무기징역을 시켜야 되는 얘들, 뭐 이런 얘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의원들이 가지 못하게, 국회에 가지 못하도록 한 자, 그 다음에 투표를 하러 일부러 가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이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운 것이, 계엄령 해제 투표를 국회의원이 하지 않아서 계엄령이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뉴스 일면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 정문에서 개생쇼를 한 이 미친 새끼죠.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무리는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계엄령 해제를 방조한 후보들이 이렇게 있고, 이 중에 윤종호 의원은 지방행사 때문에 제 시간에 1시에 도착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외에 사실상 안 들어가거나 사실상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리버리 하다가 뭐 갔더니 늦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 보면, 그렇게 해서 어리버리 까다가 늦은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반의도적으로 안 온 사람들은 방조자들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 역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란 수괴와 그다음에 그 공범들은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조자들은 처벌을 하거나 또는 선거로 처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란은 뭐 대통령이라고 뭐 죄를 묻지 않고 이런 거 없죠. 그냥 바로 당장 구속하고 그다음에 바로 군사 재판한 다음에 바로 총살을 시켜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거는 저거고 여기까지는 그냥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그 전까지 대통령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내란 수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하고 여당이랑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걱정 말고 그때까지 니들은 잘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자,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저 말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냥 신뢰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겠고,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탄핵을 하는 쪽에 표를 던지시면 되겠죠. 그랬는데 12월 7일 날 이제 탄핵이 지지가 되었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3분의 1 이상이 100명 이상이 하기 싫다고 했대요. 탄핵하기 싫다. 나는 신뢰하는 쪽에 배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자, 왜 그런 것이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겠네요. 자, 이것으로 1, 2, 3 내란 사태는 현재 종료까지는 아니지만 종료로 가고 있다. 종료로 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령이 터졌을 때는 이제 여론 같은 거를 신경 쓰지 않고 단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뭐 표가 됐든 자신의 미래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그때 그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선택이 쓰레기 같으면 이제 욕을 쳐먹어야 되는 것이지만 탄핵은 예정돼 있었죠.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여론을 취합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하자고 했다가 말자고 했다가 말자고 했다가 하자고 했다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은 본인들의 유불리를 따지지만 본인들의 유불리는 무엇이냐? 본인들이 다음에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지는 것이죠. 그런 것에 의거하였을 때 국민들이 지금은 찬성이 많지만 어차피 내가 국회의원 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찬성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탄핵을 생각하면 나를 뽑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결국에 그것이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렇게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고 뭐 탄핵을 다음 주, 다다음 주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이 어차피 사과도 했고 그리고 정부와 여당에게 많은 것을 위임하겠다. 그리고 본인은 뒷방에서 그냥 술이나 먹기도 했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정도만 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이 곧 여론에 반영이 돼서 뭐 탄핵을 하게 되든 아니면 그냥 수사로 하게 되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계엄령 발표부터 시작해서 그 수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결국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정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채널에 이렇게 댓글을 잘 달아주는 친구가 이제 갑자기 온 사람들은 뭐 제가 보통 이제 댓글을 그냥 무시하거나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댓글을 차곡차곡 달아줬던 친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댓글을 이렇게 성의 있게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뒤 부연 설명했던 거, 스몰 토크 한 거는 빼고 이제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의 핵심들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엄령 선포는 누구나 놀랄 만한 일이지만 계엄령이 왜 선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현재 국회가 얼마나 무소불위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순히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것 하나만 보고 모두들 탄핵만 외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겉으로 표시만 안 날 뿐이지 한국 곳곳에 침투해 있는 공산주의 세력들과 맞서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를 욕하거나 비난할 생각이 없다. 뭐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계엄령이랑 너무 것이 너무 단면적으로만 평가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 친구가 이야기했던 어떤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지요. 저는 총명한 데다가 어느 1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기가 막히게 이해를 하지요. 자, 하지만 우리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잘못된 사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계엄령 할아버지가 와도 국회의원은 터치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오던 미국이 쳐들어오던 일본이 쳐들어오던 러시아가 쳐들어오던 우크라이나가 쳐들어오던 계엄령이 그럼 선포가 되겠죠. 우리가 그런 전시 상황이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계엄령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국회의원들은 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주국가고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헌법에 적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곧 상권분립 그리고 이렇게 헌법을 제정해온 우리 선조들의 다 이유가 있겠지요. 이것을 거부하고 싶으면 이것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내가 손으로 뽑아서 그 국회의원이 헌법을 바꾸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고 싶다면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하여 포고령 1번에 국회와 블라블라 국회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 내란 선동 이 총살 당해야 될 이 새끼가 스스로 자기가 얘기했죠. 본인의 계엄 선포는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12월 5일 날 그날 계엄령 선포하고 그다음에 계엄령 적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느지막하니 일어나서 계엄령 선포는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엄령은 어떤 당의 폭주를 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폭주를 알리기 위하면 대국민 담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에 가서 저 믿으시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민주당의 폭주를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엄령을 하더라도 국회는 건들면 안 되는 것이고 국회를 포고령을 통해서 건들려고 실탄을 들고 들어갔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내란 수괴가 스스로 자백을 했죠. 나는 내란을 한 것이 맞다. 나는 이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기 위해서 했다. 내란을 벌였다라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군사 재판에 의거하여서 즉격을 처분해야 한다. 즉각 총살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더 이상 계엄령에
대한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했고 내란을 일으켰고 본인이 자백도 했고 그러면 바로 총사를 하라고 국법에 되어 있고 대통령은 군 총수권자죠. 군인 중에 1등인 거죠. 그럼 바로 총살로 가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걱정하고 있는 국회가 무소불위를 행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거로 심판하면 되겠지요. 총 쏴서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거로 심판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속도가 느리고 심적으로 답답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라고 만들어진 게 민주주의 국가가 되겠죠. 그것이 찌르면 이민 가거나 아니면 북한으로 가거나 뭐 중국으로 가거나 알아서 하시면 되겠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탄핵을 원한다고 하였는데 대부분이 탄핵을 원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도 수만 명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그 300명 중에서 100명 이상이 반대하고 있지요.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이라고 하기에는 아니고 반대도 많고 과반수가 안 넘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3분의 2니까 절반을 넘으면 뭐 과반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탄핵은 그래서 반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들과 맞서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해요. 이 공산주의 이 나쁜 놈들 우리나라의 주적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현재 전쟁 중이고 그리고 정전 중이죠. 우리 정전 협정이니까 잠시 일시정지하고 있는 우리는 전쟁 중인 나라가 맞고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헛짓거리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상황은 혹시 이런 건가요? 그냥 북한 사람이잖아요. 북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정치계에서 무소불위에 뭘 한다 그랬죠? 무소불위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북한 공산주의 세력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보면은 우리 남편도 의리가 있고 대통령에 가장 충신이다. 이 당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말해요. 나중에 알고 보면 나중에 아마 다 알게 될 것이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충신이다라고 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니까 거기에 충신이면 그러면 윤석열도 같은 북한 세력인가요? 그래서 내란을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찰이 윤석열 검사라고 생각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같이 밥 먹고 있네요. 그리고 계엄을 해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를 걱정했다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로 걱정하고 있다고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은 일전에 이 사람 검찰총장을 누가 시켰죠? 그럼 이렇게 원팀인 건가요?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 누구죠? 윤석열을 감히 다그쳤어요. 우리나라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분을 다그치고 범죄를 밥 먹듯이 한다 이딴 소리를 했다고요? 근데 뭐 잘못 얘기한 건가 봐요. 근데 그 다음에 비서실장으로 지명이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서 막 검찰 조사도 잘 안 받고 막 도망쳐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특검을 하면 되겠죠. 특검을 왜 거부하냐?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검찰은 정의롭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하면 무조건 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면 왜 거부하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이야기했던 전시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제가 좀 의문이 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안 공산주의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요? 얘는 안 공산주의고 뭐 이것도 안 공산주의고 어떤 사람이 안 공산주의인지 제가 헷갈리게 된다라는 점이 들고 제가 놀리려고 저런 사진들을 갖고 온 거고 맞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미래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암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독보적인 우리나라죠. 이것이 전시 상황에 준하는 위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 저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란할 시간에 국정을 더욱 열심히 운영하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합계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지 이거를 얻기 위해서 내란을 한다? 약간 미친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이라는 것에 너무 단면적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우리 친구가 이야기해 줬는데 계엄 때문에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란이라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고 내란을 본인이 자박을 했죠. 그럼 내란은 단면적 아니라 복면적으로 그냥 총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무회의에서 곧 계엄할 거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목표는 북한이 아니라고 여의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는 포고령에 1번에 국회를 봉쇄하라 이런 이야기를 지시를 받았다거나 이런 포고령을 보았다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냥 팔다리만 달린 애들 말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던 정의로운 검사 누님이 계시죠.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르냐. 이의제기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그걸 그대로 따라야 하냐. 이의제기 하라라고 하니까 이의제기를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냐. 위법한지 안 위법한지 스스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자, 그리하여 얘네들 일단 이 새끼들은 최하 5년부터 총살까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대통령이 무능력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탄핵을 하거나 기다렸다가 선거로 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무능력하고 그중에 북한 애들도 섞여 있고 한다면 그렇다면 선거로 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받게 하면 되죠. 선거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국회의원들의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이제 그 체포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탄핵이나 또는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이들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이 범죄가 의심이 된다면 우리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전시의 상황 들어와 있는 것처럼 지금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죠. 그렇다면 경찰, 검찰, 공수처, 군, 검찰을 통해서 그래서 대응하면 되는 거지 의심이 되는 그들을 잡아다가 총으로 쏘거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상식적이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을 원해야 그래야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지금 아프리카의 뭐 이런 독재 국가들 있죠. 막 맨날 AK-45인가요? 47인가요? 그거 들고 다니는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로 가면 되겠다. 그럼 그런 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다 총으로 다 쏴버리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좀 생각을 하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위기적인 상황도 저도 절감하고 있지요.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할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금과 경쟁하는 것이고 달러와 친구다. 그렇게 비트코인을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점에 공산주의 세력들과 맞서야 하는 전시 상황에 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개인 비트코인 ETF를 금지하고 있고 기업과 법인은 비트코인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알바 모르겠고 일단 개인들에게 코인 과세하라고 했는데 지금 유예한다고는 발표는 했지만 지금 유예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지금 탄핵을 하네 안 하네 그러고 있어갖고 유예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부터 22일 이내에 유예되지 않으면 25년부터 코인 과세가 되겠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저도 또한 절감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미친놈들이 미쳤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약하고 다 총살시켜야 되는 놈들이 계엄을 밑도 끝도 하지만 이 각 개개인들은 안 따르죠. 그런 개소리에 따르지 않는 동학농민운동의 후예들이다라는 것이 이번 이벤트에서도 역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뭐 IMF 극복했던 것뿐만
뿐만 해서 우리의 과거들이 계속 그런 식이었죠. 항상 헤드들이 쓰레기 짓을 하면 항상 각 개인들이 결국 그것을 이겨내서 결국 이런 나라가 되었다. 35,000불인가요? 우리나라 GDP가?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동학농민운동의 후예들이라는 얘기는 다수가 농민 또는 노비 출신이라는 것이 역시 다시금 확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경찰 개개인 한 분들, 국회를 올바르게 막지 않았던 분들, 그리고 군인분들, 거기 칭군치 부대랑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저격수도 들어갔었죠. 다 쏴버리지 않고 쏘지 않고 지켜보고 실탄도 배급하지 않고 거기서 무력으로 바로 제압하면은 한 3초면 바로 제압되는데 제압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무리 나라가 위태롭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계엄 같은 그런 방법으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리고 이야기했던 그 국민들 한 명 한 명은 정말 지리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애증의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잘 정리가 돼서 내란을 일으켰던 자들이 잘 총살이 잘 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 친구가 지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어떤 친구가 이제 탄핵하는 거는 맞는데 이재명이 되면 어떡하냐, 대통령이. 이게 아니야. 비리가 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얘기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 구독자 친구 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된다라고 말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탄핵이 되면 헌법에 이재명이 되라고 돼 있나요? 아니죠. 탄핵이 되면 어떻게 하냐? 선거를 하는 거죠. 선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탄핵을 해서 이재명이 되는 것이 걱정할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된다고요. 선거를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시 국민들이 어떤 다수가 누구를 원하는지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이 했는데 잘한다. 그러면 그것이 뭐 재선이 됐든 뭐 그 당들이 됐든 국회의원들이 많이 뽑히게 됐든 그러면 역시 선거로 판단되는 것이고,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도 탄핵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못했다, 불법은 아니지만 못했다라고 판단하면 그 다음 선거에 심판하면 되는 것. 이것이 답답하고 느리지만 이게 민주주의다. 그래서 혹시 이번이 탄핵이 되면 그 여론 때문에 이재명이 될 확률이 99.9%라서 그래서 대통령을 계속 하게 한다? 내란 수계가 국가 1위의 의전을 받고 있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정은 우리 각각 개개인들의 의견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돼서 국회의원 300명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들이 각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직접 선거에 참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재미없는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고, 재미있는 입시 얘기라든지 아니면 건강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이야기라든지, 비트코인이 100K를 돌파하였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영상이었지만 그래도 꼭 다루고 싶었었던 주제여서 다소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제가 한번 이렇게 저의 의견을 남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